장관막이라 그래서 장과 장을 연결해주는 부위, 또는 이제 복막이라 그래가지고 소망, 대망이라고 있는 그런 막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방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배가 볼록 나오게 되는데, 자, 복강 내에 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식원에서 굶어서 빼는 사람들은 100% 실패를 하는데, 왜? 궁극적으로는 체중이 3, 4kg 더 늘 뿐만 아니라 체지방은 더 늘어나게 돼. 그래서 단식을 해서 빼는 거는 절대 반대. 굳이 세 끼를 먹어야 좋다 하는 건 없어요. 이 단백질 섭취가 안 되면 극심한 허기와 생존의 위협을 느껴요. 다이어트 약은 크게 두 가지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대사율을 높여서 지방 연소를 좀 활성화시킨다. 두 번째는 식욕 억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기전인데, 지방만 막 선별해서 그냥 팍팍 태우는 그런 다이어트 약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남재현입니다. 네. 남서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자, 오늘 올챙이 배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유독 배만 나온 사람들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이제 배만 나왔다 하는 거는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볼록 나왔다는 거거든요.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나왔다는 말은, 다시 말을 하면 근육은 적으면서 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우리 비만 중에는 가장 위험한 체형이라고 볼 수 있죠.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정확한 정의가 뭐며 어떻게 이게 형성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우리 피부 밑에 피하 조직이 있는데, 그 피하 조직에 쭉 지방이 깔려 있어요. 그걸 우리가 피하 지방이라고 하고, 내장 지방은 이 복강 내에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 장관막이라 그래서 장과 장을 연결해 주는 부위, 또는 이제 복막이라 그래가지고 소망, 대망이라고 있는 그런 막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방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배가 볼록 나오게 되는데, 자, 피하 지방은 사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살이 쭉 쪄온 사람들 있거든요. 사실 뭐 이제 강호동 같은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뚱뚱해 보이지만, 저는 나쁜 비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통해서, 또 어릴 때부터 우량아로 아마 자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과체중이 됐지만, 그분들의 지방은 근육도 많지만 대부분은 피하 지방이에요. 내장 지방은 언제 생기느냐? 성인이 된 이후에 체중이 증가됐을 때 대부분은 피하 지방으로 가질 않아요. 또 근골격계를 키워주지도 않아요. 과잉의 영양은 대부분 그 영양은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내장 지방에 손쉽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내장 지방이 훨씬 더 위험한 지방이고, 이 내장 지방이라는 것 자체는 제2의 우리 몸에서의 내분비 기관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나쁜 염증성 물질을 분비를 시켜요. 그래서 그런 내장 지방이 있는 사람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혈관 손상,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성분들이 좀 피하 지방이 많아요. 여성분들은 어릴 때부터도 허벅지나 둔부가 조금 두꺼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산을 하고 키우고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좀 저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저장 기능을 또 여성 호르몬이 일정 부분 하고 해서 여성들은 피하 지방이 많은 게 특징이에요. 하지만 남성분들은 피하 지방으로 지방 축적을 거의 하지 않고, 성인이 돼서 내가 5kg가 불었다, 10kg가 불었다, 그거는 다 내장 지방이 불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피하 지방보다는 손쉽게 이 지방이 쌓이는 곳이 바로 내장이거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은 성인에서 생기는 거고, 피하 지방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쌓여왔던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올챙이 배를 없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장 지방을 없애자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내장 지방을 어떻게든 줄여보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마른 비만이 올챙이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맞아요.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배가 볼록 나온, 좀 전에 얘기했듯이 팔다리는 가늘면서 근육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핏 우리가 봐도 얼굴도 그렇게 통통하지도 않아. 근데 배만 볼록 나왔어요. 이제 얼굴살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우리가 피하 지방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마른 비만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올챙이 체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형 인간이라는 것도 똑같은. 마찬가지죠. 네. 마른 비만과 퉁퉁하니 찐 비만인 사람과 두 사람 중에 더 위험군은 어디라고 볼 수 있나요? 당연히 마른 비만이죠. 저는 뭐 강호동 같은 분한테는 체중을 빼라 하지 않아요. 그분은 주로는 다 피하지방이고 우리가 보기에 뚱뚱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육도 많고 저분의 지방은 거의 대부분 다 피하지방이다. 그래서 저런 분들은 날렵해. 운동신경도 좋아. 아마 특별하게 뭔가 지병도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마른 비만은 일단 근육이 없어. 팔다리가 가는 사람이 제일 문제거든요. 우리 성인병은 근육과 지방과의 싸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근육은 없는 대신에 복강 내에 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죠. 예.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실패하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단식원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녹찬물이나 뭐나 이렇게 물만 먹고 가만히 천장만 보고 있으면 우리 몸에서 이제 살이 어떻게 빠지느냐. 자, 첫 번째 3, 4일 동안에 체중이 쭉쭉 줄어요. 그건 어디서 줄으냐 하면은 탄수화물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1kg 정도 갖고 있어요. 탄수화물은 수분을 한 4배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1kg 뺀다고 하는 거는 체중 한 4kg에서 5kg 빼는 거랑 똑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굶으면 우리가 손쉽게 사용을 하는 이 제1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간에 400g, 근육에 600g 정도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안 먹으면 탄수화물을 먼저 갖다 쓰는 거예요. 계속 굶는다. 그 한 3, 4일만 굶으면 얼굴도 헬스케지고 탈수가 되면서 체중이 빠지니까 막 기분 좋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더 한 일주일이 넘어가고 4, 5일이 넘어가면 그때는 또 어디서 에너지원으로 갖다 쓰느냐? 근육을 갖다 써요. 지방은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그리고 최후의 보루로서 갖고 있는 영양분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방을 잘 건들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굶어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은 또 3, 4일 후에는 체중이 또 잘 빠져요. 왜냐하면 근육도 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 가지고 근육 한 1kg가 빠지면 또 체중 한 2, 3kg가 같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굶으면 한 일주일 동안은 기분이 아주 좋아. 체중이 쭉쭉 빠져.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근육도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갖다 쓰는 게 지방이에요. 근데 지방은 수분을 갖고 있지 않아. 지방 1kg는 9,800칼로리가 돼. 9,800칼로리라는 거는 우리가 하루에 2,000칼로리 먹는 사람이 꼬박 5일은 굶어야 뺄 수 있는 양인데, 지방은 여간에서 체중에 변동을 주질 않아. 그리고 제일 나중에 갖다 쓰기 때문에 별로 또 빠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단식원에서 굶어서 빼는 사람들은 100% 실패를 하는데, 왜? 근육이 어느 정도 빠지게 되고 또 우리 몸의 신체 활동에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가 않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배고픔을 느껴요. 그거는 생명에 대한 위협이에요.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본능은 식욕이에요. 이 식욕이 더 이상 굶으면 너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단식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넘어가면 실패해요. 그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근데 그때까지 빠진 거는 뭐냐? 탄수화물이랑 근육이 빠진 거예요. 지방은 별로 안 빠졌어요. 근데 거기서 다이어트가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나서 몸살도 걸리고 감기도 걸려. 왜냐하면 근육이 단백질이 안 들어오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대부분 일주일 넘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패해서 그래도 체중은 한 5, 6kg, 6,000kg 빠졌거든요. 바로 2, 3일 안에 요요 증후군으로 또 와. 요요 증후군이라는 거는 내가 체중이 빠져서 엄청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조그만 영양분이라도 들어오면은 바로 저장을 하려고 그래. 근데 저장은 뭘로 하느냐? 지방으로 또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해서 뺀 사람들은 실패하고 나면요, 궁극적으로는 체중이 3, 4kg 더 늘 뿐만 아니라 체지방은 더 늘어나게 돼. 그래서 단식을 해서 빼는 거는 절대 반대. 그러면 굶지 않고 내장 지방을 빼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그래서 이 뱃살 빼는 법에서 여러 군데서 강의도 하고 또 다른 데서 동영상도 만들었지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은 제일 마지막에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지방으로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한 3, 4kg를 뺐다 해도 기본 50에서 60%는 근육이 같이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은 근육은 보존하면서 지방만 빼고 싶은 거거든요. 뱃살만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근육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균형된 식사를 좀 하시면서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해주면서 언제 그러면은 이 지방을 갖다 쓰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간에선 잘 갖다 쓰지 않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심한 근력 운동을 하고 막 옆뒤를 들었다 놨다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이런 심한 운동을 할 때는 급하게 또 에너지원을 갖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첫 번째 역시 탄수화물을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또 오히려 지방을 갖다 써요. 근육은 잘 갖다 쓰질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5에서 2kg 정도 감량을 해서 1년으로 갔다 했을 때 15kg가 감량이 된다. 이런 멀리 보는 생각을 가지고 단숨에 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꼭 명심을 하시고 서서히 운동을 통해서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다이어트 목표를 잡는 건 100% 실패일 뿐만 아니라 몸을 망치고 또 그런 상태에서는 대부분 요요증후군으로 빠져서 오히려 지방을 더 축적시키고 몸의 기본적인 기초 대사율을 또 낮춰요. 요요증후군이 되면. 그래서 그렇게 몇 차례 다이어트를 실패를 하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물만 먹어서 살이 찌진 않는데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런 체질로 바뀌기 때문에 급격한 체중 감량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박사님께서는 다이어트를 하려면 1년을 기준으로 삼아라. Absolutely. 네. 기본 1년으로 보고 한 달에 2kg 이상 체중 감량 안 되고 급격한 다이어트, 급격한 금식을 통해서는 절대 지방이 빠지지 않는다. 그럼 지방을 먼저 빼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 2, 30분 정도 유산소를 해야 그렇죠. 탄수화물을 일단 유산소 운동 걷는 거를 우리가 한 7,000보 정도 걸으면 1시간 정도 걷는 거예요. 10,000보 정도 걸으면 1시간 반 정도 돼요. 20,000보, 30,000보 되려면 한 3시간에서 4시간씩 걷는데 어떤 분이 하루에 계속 30,000보, 40,000보 서너 시간 동안을 걷고 왔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근육이 다 빠졌어요. 왜 또 그 빠지느냐? 그 근육에 저장된 탄수화물은 근육 운동을 할 때 주로 쓰는데 얘가 1시간에서 1시간 넘어가면 거의 다 고갈이 돼요. 그러면은 근육도 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을 갖다 써야 되는데 그럴 때 많이 운동이 지속이 되면 또 손쉽게 근육을 갖다 써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나 과도한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근육이 빠져. 그래서 너무 많은 운동량은 오히려 또 뱃살 빼는 데는 금기다. 그래서 적당량 정도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운동. 그러므로 해서 꾸준하게 하루에 내가 한 100g, 200g 정도의 뱃살 체지방을 뺀다 생각을 해서 한 달에 한 2kg 정도를 뺀다 했을 때 그때 체지방이 한 1kg 정도 빠진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빠져도 1년이면은 10kg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요즘 건강도 건강이지만 가계 지출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에, 약값에, 식비에, 교육비에, 거기다가 통신비까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주 똑똑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까요? 인터넷만 새로 가입해도 최대 48만원, 휴대폰은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원까지. 더불어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전화기는 안 바꾸고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원 혜택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추천 이벤트도 있어요. 내가 가입하고 지인을 소개하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이 중복 지급됩니다. 1명, 2명, 3명 지인 추천도 쌓이게 되면 나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오겠죠? 꿀팁이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1670-2521로 거셔서 상담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통신비도 꼭 챙겨가세요. 역시 인터넷 비교원. 인터벌이라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어때요? 자, 그건 이제 인터벌 고강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10분 15분의 인터벌 고강도 운동도 뱃살 빼는 데는 영향을 주질 않는다. 왜냐하면 고강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체지방을 갖다 쓰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근력 강화를 하거나 내가 젊은 나이에 근력을 키운다고 했을 때 고강도 운동이 필요한 거고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섭주 체지방을 갖다 써요. 유산소 운동을 강조하셨거든요. 식사는 어떨까요? 우리가 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간헐적 다이어트예요. 사실은 밥은 꼭 하루 3끼를 먹는 법은 없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생활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3끼를 먹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2끼를 먹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는 의사 선배님도 하루 1끼만 먹어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생활 패턴에 이제 맞으면은 괜찮은데,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뱃살을 뺀다고 했을 때는 저는 간헐적 다이어트를 좀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이 고갈이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과 체지방을 적절하게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밥을 하루 3끼 먹어가지고 탄수화물이 몸에 있으면 무조건 탄수화물부터 써요. 지방은 제일 마지막에 갖다 쓰는 우리의 비상식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의 공복 상태에서 하는 유산소 운동이 체지방을 빼는 데는 유리하죠.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 12시간을 공복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은 간헐적 다이어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저도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저녁을 뭐 한 7시 정도에 먹으면 그 다음날 1시에 먹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공복 상태가 거의 14시간, 15시간이 돼요. 이제 그런 공복 상태에서의 이제 운동을 어느 정도 하시면은 괜찮은 거죠. 굳이 3끼를 먹어야 좋다 하는 건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간헐적 단식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 일을 하는 사람은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돼요. 군인이라든가 뭐 노동일을 한다든가 아침에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먹어야죠. 왜냐하면 오전에도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점심도 우리 조상분들은 많이 먹었어요. 점심 먹고도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점심 먹고 나서 새참도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이랑 점심은 든든하게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시골에서는 저녁을 잘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일도 안 하는데 뭘 밥을 먹느냐, 그래서 저녁을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밤새 배가 많이 고파, 저녁을 안 먹기 때문에, 일도 안 하기 때문에 일찍 자라 그래서 또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일찍 자는데 저녁 한 7, 8시에 잠자리 들면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밤새 배고픔 때문에 뭐 일어나서 누룽지도 뭐 찾아 먹고 뭘 먹었다고 하죠. 우리 원래 조상들은 저녁을 잘 안 먹었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저녁은 거의 건너뛰었어요. 자, 그러면은 식습관 중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당뇨 환자든 다이어트를 하는 환자든 식단의 기본은 균형된 식사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탄수화물 한 50에서 60%, 지방은 한 25%, 단백질은 한 20에서 25% 정도. 근데 이게 균형되게 꾸준하게 들어가야지만 허기를 느끼질 않아요. 단백질 섭취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 20가지 중에 12가지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요. 근데 8가지는 못 만들어내요. 그걸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 해가지고, 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내질 못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 섭취가 안 되면 극심한 허기와 생존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지 않게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몸이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탄수화물은 안 먹어도 견딜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석기 식단이라 해가지고 300만 년 전에 우리 조상이 10,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가 되기 전까지, 경작을 하기 전까지는 수렵 생활을 하면서 고기랑 야채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지방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 우리 몸에서 또 필수 지방산이라고 있어요. 오메가3라든가 오메가 뭐 7, 9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몸 안에서 만들어내질 못해. 사람이 또 멍해져요. 그래서 적당량의 균형된 식사를 하면서 조금 더 단백질 섭취는 풍부하게 해준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는 낮춰줘야지. 내가 활동량보다는 이 칼로리가 낮아져야 몸에 있는 지방이나 이걸 갖다 쓰기 때문에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는 낮추지만 균형되게는 먹어야 된다. 이 탄수화물도 이제 밀도가 이제 높아지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지는 거죠. 뭐냐? 떡, 빵, 떡볶이 막 이런 거는 꽉꽉 눌러서 만들거든. 조금만 먹어도 사실은 탄수화물의 양이 늘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지는 이제 그런 식품을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식사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우리가 이제 식후 운동이 또 중요하다고 하죠. 내가 필요한 이상의 칼로리 섭취나 탄수화물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또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식후 운동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좋다 이렇게 보는데 매번 할 수는 없지만 에너지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식후 운동이 좋고, 그런 의미에서 야식 같은 게 이제 안 좋다는 거죠. 그거는 먹고 바로 자버리니까 여분으로 들어오는 탄수화물은 다 지방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고, 들어올 수 있는 여분의 탄수화물은 식후 운동을 통해서 소비를 시켜주는 게 좋죠. 혹시 내장 지방에 특별히 좋은 음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내장 지방을 역시 빼기 위해서는 역시 과도한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게 내장 지방 빼는 데는 아주 중요하죠. 특별히 이런 음식을 먹어라 이런 것보다는 양질의 단백질을 좀 섭취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그렇죠. 내장 지방을 뺄 수 있는 음식은 없고, 또 다이어트 약들도 많이 나오지만 내장 지방만 특별히 더 빼는 다이어트 약은 없어요. 다이어트 약은 크게 두 가지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대사율을 높여서 지방 연소를 좀 활성화시킨다. 두 번째는 식욕 억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기전인데, 지방만 막 선별해서 그냥 팍팍 태우는 이제 그런 다이어트 약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대사율을 좀 높이고 식욕 억제 시키는 게 다이어트 약의 기본이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약을 얘기하셨는데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권장하세요? 저는 이제 고도비만이나 살을 좀 빼야 될 필요가 있는 분한테는 실제로 우리가 FDA에서 공인된 비만 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처방하는 식욕 억제제랑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체지방 연소를 시키는 그런 약들이 있죠. 저는 이 약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까도 제가 중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몸의 본능 중에 제일 강력한 본능은 식욕이에요. 왜냐하면 안 먹으면 죽어. 우리가 동물도 그렇고 사람들도 안 드시잖아요. 금방 돌아가죠. 그만큼 식욕이 중요해요. 한 일주일만 안 먹어도 웬만한 사람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이어트 약을 이제 쓰는데 단기간에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달, 3달이 넘어가면 식욕 억제를 시키는 다이어트의 기전이 우리 몸에서는 우회를 해요. 또 다른 식욕 억제 폐쇄를 만들기 때문에 통상 내성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마음 먹고 내가 좀 먹는 걸 줄인다 했을 때는 단기간에 딱 해서 먹어야지, 더 이상 먹어봤자 효과도 없고 그 기간 동안에 철저히 해서 약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이렇게 관리하면 살이 빠지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사실은 식욕을 일으키고 막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와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코티졸이라든가 이런 교감신경계가 올라가서 몸 안에 혈당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양분을 비축해야 된다. 전투 준비 태세라고 보면 돼요, 스트레스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도하게 꾸준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비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에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기분 좋게 자기 최대 운동량의 50에서 60%를 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나와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중독증 환자도 있어요.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근데 운동도 죽기 살기로 하는 과도한 운동들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아. 엽기 그냥 죽을 때까지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운동선수가 그럼 다 건강하냐? 마라톤이라든가 뭐 축구라든가 이런 거는 엄청난 본인의 극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또 받아. 활성산소도 올라가고. 그런 심한 운동이 아니라 기분이 좋을 만한 정도의 유산소 운동, 이게 가장 뱃살 빼는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면은? 당연히 우리가 수면은 양질의 수면을 취해야 되고요. 또 많은 우리 몸의 호르몬이 수면 중에 거의 90% 이상이 나와요. 그래야 몸이 제대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자, 수면은 내가 12시에 잤으니까 내일 좀 늦게 뭐 8시, 9시까지 일어나야지, 그런 건 안 되고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몸도 이 사람은 11시 반에 자서 6시 반에 일어나는구나, 거기에 맞춰서 호르몬을 분비하고 우리 몸이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규칙적인 수면에 양질의 푹 자는 잠을 자야지 이 비만에도 좋죠. 나이대별로 혹시 뱃살 빼는 방법이 다른가요?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나이에 따라서 다른 건 없고, 물론 이제 젊을 때는 우리가 근육을 조금 빠지는 거를 감소해서 좀 더 칼로리를 더 줄이고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근육을 복구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 남성 호르몬이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급격하게 빼도 또 운동 능력이 있고 남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근육을 복구시킬 수가 있다.
하지만 나이 50이 넘어간 중년 남자든 여자든 일단 급격하게 한번 근육이 빠지면은 거의 복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지만 근육이 나오는데 50 넘어가면 거의 젊을 때 20-30% 심지어는 10% 미만까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50이 넘어간 분한테서의 급격한 체중 감량이라든가 다이어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예요. 보기 싫어도 그냥 사시라. 왜냐하면 잘못 자칫 빼다가는 근육이 빠져요. 우리 코어 근육 빠지고 그러면은 디스크도 오고 관절염도 오고 하기 때문에 특히 60 넘어간 사람 저는 손대지 말라요. 그냥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면서 혹시라도 혁띠 한 칸 정도나 줄어들면 그걸로 만족하셔야지 젊을 때 뭐가 이렇게 왕자 나오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 나이 드시는 더욱더 천천히 빼셔야 되고 웬만하면 급격한 체중 감량 저는 반대를 하고 젊을 때는 조금 그래도 어그레시브하게 해볼 수는 있겠다 생각해요. 중년 이후에는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오히려 잃는 게 많다. 근육이 빠져요. 근육은 한번 빠지면 복구가 힘들다. 혹시 남녀 간의 다이어트 방법이 다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아까 남성 호르몬을 강조하셔서. 남녀도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남성 호르몬이 그렇지 않아도 적기 때문에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요요 증후군만 더 얻게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체중 감량은 50대 미만 때 하시고 나이 들어서는 웬만하면 더 찌지 않는 게 중요하고 물론 나이 들어서 2-3kg, 3-4kg가 쪘다 하면은 근 빼야 돼. 다시 원상복구는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 역시 이제 적게 먹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하는 건 좋고 젊을 때도 뚱뚱해서 지금도 뚱뚱한데 이거 좀 어떻게 빼보겠다. 그거는 안 돼요. 잘 빠지지도 않고 자칫하면 근손실이 온다. 자,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변비가 생기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자, 변비는 일정량의 음식량과 섬유소가 들어와야 거기에 대한 찌꺼기거든요. 근데 일단 음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섬유소 드시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 충분히 드시고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먹는 게 적으니까 나오는 것도 적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변비는 막히는 게 아니라 적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먹은 게 없고 배출할 게 없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 하면 먹는 거 없으면 변도 안 봐요. 뭐 나올 게 있어요. 이 변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흡수하고 나머지 흡수가 안 되는 거 섬유소라든가 또 과잉의 영양분이 장내 균총이랑 섞여서 나오는 게 변이에요. 먹은 게 없으면 변도 안 봐요. 우리는 보통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오고 막혀있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다이어트 때문에 변비가 왔다는 거는 적게 먹어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이 온 변비는 또 다른 원인들이 있죠. 자, 시청자분들께 올챙이 배로부터 탈출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첫 번째, 절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시간을 두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될 거는 근육은 보존하고 우리가 체지방만 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